네, 이 선생입니다. 2월 27일 시험 대비로 FAT 1급 기출문제 테마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거래자료 입력 시간입니다. 총 20점 배점이 돼 있고요. 14회부터 5회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금의 입금이 첫 번째 문제인데요. 견적서 그림이 보이고요. 뭐 쭉 다 나와 있는데 항상 평가 문제 자료 설명 그리고 그림 순으로 봐야겠죠. FAT 2급과 동일합니다. 평가 문제는 뭐 별 내용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쭉 내용을 보니까 견적서대로 주문을 받고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품 10%에 해당되는 계약금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여기 있죠. 8월 2일. 내용을 보니까 뭐 미래자전거에서 보내준 돈 같고, 그 다음에 맡기신 금액이 85만원인 걸로 봤을 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선수금 뭐 이렇게 우리가 분개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분개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차변의 보통예금 이 들어온 돈은 얼마가 들어왔냐면 85만원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대변에 그렇죠. 선수금으로 들어온 돈은 자 85만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금 거래처가 있죠. 선수금 거래처는 그렇죠. 여기 미래자전거. 자, 미래자전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예금 거래처도 있겠죠. 자, 신한은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분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위에 내용들도 있긴 했는데요. 뭐 850만원에 10%라고 되어 있으니까 85만원은 뭐 당연한 얘기겠죠. 예,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눌러주시고요. 국제자전거입니다. 8월 2일 차변의 보통예금 98001 신한은행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85만원, 대변의 선수금, 그 다음에 미래자전거죠. 미래자전거 85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을 가볼게요. 발행어음의 만기 결제라는 타이틀의 문제입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하라는 미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이거는 F3번 누르라는 얘기죠. 자금 관련 정보는 F3번 기억나실 겁니다. 자, FAT 2급 때도 많이 나왔던 문제고, 자, 자료 설명을 보니까 상품 구매 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이 만기일이 도래해서 인출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분개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그죠? 차변에 지급어음이 만기가 돼서 없어지는 거고요. 얼마. 대변에 당좌 예금이 얼마. 어음의 결제는요, 지급어음의 결제, 당좌 수표의 결제는 모두 당좌 예금 통장에서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뭐, 그죠? 거래처 걸어주면 되겠고, 이쪽에서 F3번 거래처 눌러주면 되겠고, 3번 거래처가 아니라 F3번을 눌러주면 되겠죠. 자, 날짜는 8월 10일 되겠고요. 어음이 만기가 됐다는 얘기, 찾으신 금액 1320만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음에 관련된 사항들은 뭐 쭉 보면 어음 번호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급기일, 지급지, 지급장소 뭐 이런 내용들 있고요. 발행인 국제자전거, 내가 발행한 거죠. 한양자전거가 거래처가 되겠고요.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근데 보면 메인 미션표 8월 10일 가서 정리를 해보면요. 대변에 일단 당좌예금부터 먼저 갈게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당좌예금. 그 다음에 금액은 132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지급어음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자전거였죠. 지급어음 거래처가. 자, 한양자전거 거래처 한양으로 걸어주시면 되겠고, 역시 금액은 같습니다. 1320.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F3번 누르라 그랬죠. F3번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음이 지금 상태가 결제 상태니까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F2번 누르시면은 이쪽에 한양자전거라고 이렇게 딱 떠 있어요. 그래서 선택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2번 누르고 선택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저교가 저렇게 결제라고 이렇게 떠요. 저교가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렇게 하면 맞게 하신 거예요. 자, 줄 바꾸시고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밑에서 추가적으로 작업할 건 없는 게요. 어음 번호까지만 세팅해 주시면 그 어음 번호에 기본적으로 내가 발행할 때 내용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릴 게 없고, 지점은 뭐 있으면 없으면 그냥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F3번 눌러주고 여기서 F2번 눌러주시고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된다. 요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거 전산회계 때도 이제 많이 풀어봤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대손의 처리 충당금을 조회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푸는 요령이 있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조회하냐면 합계자산 시산표에서 조회하시면 되겠고, 날짜는 8월 22일. 자, 그렇고요. 이게 이제 2번, 두 번째고요. 첫 번째, 파산으로 났으면 대손이죠. 전액, 외상대금 전액이라고 되어 있지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8월 22일자 거래처 원장을 조회를 하셔야 돼요. 어디에 대한 거래처 원장일까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에 따른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셔야 된다. 자,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미션이 이거고요. 두 번째가 이거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8월 22일 일반 전표가 아니라 8월 20일 그러니까 거래처 원장부터 먼저 갈게요. 거래처 원장이 여기 있죠. 자, 0822 0822 108 외상 매출금. 자, F2번 눌러서 4계절 자전거 104번이네요. 104번. 자, 그리고 66만 원이 잔액이에요. 그 다음에 학계단위 시간표를 보면 8월 22일. 자, 이쪽에 보시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이 아래쪽에 나와 있죠. 대손 충당금 잔액이 40만 원이라고 지금 우리가 확인이 돼요. 그러면 자, 66만 원이 대손 나면서 모아놓은 돈은 40만 원밖에 없으니까 자,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자, 메모장 소환해서 분계를 한번 해드리면 자, 일단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다 못 받는 돈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66만 원 모두 상계를 해주고요.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학계장시산표를 조회해본 결과 대손 충당금 잔액,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되겠죠.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40만 원이 모아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예요? 대손 삼각비로 26만 원 가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되죠? 그렇죠. 거래처를 걸어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4계절 자전거가 되겠죠. 4계절 자전거.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표 입력만 하면 되겠네요. 자, 일반 전표 입력 8월 22일 대변에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4계절, 자, 104번이었나요? 그죠? 4계절 자전거, 그리고 금액은 66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자, 대손 충당금 해주시고, 요거는 40만원 밖에 안 모아놨죠? 나머지가 대손 삼각비 26만원. 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흔히 이제 실무에서 많이 보는 증빙입니다. 국세 전자납부 확인서, 세금 낸 영수증입니다. 자, 뭐 홈택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전자신고와 관련된 부분이라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평가 문제 됐고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뭐를 냈대요? 근로소득세. 근데 그냥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자, 우리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라고 하시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정 과목이 예수금이 되겠죠. 결국에는 예수금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뭐 이런 처리가 되겠습니다. 금액하고 뭐 그런 부분만 좀 끼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밑줄 칠 부분이 뭐냐면 납부일자 언제 냈는지, 그 다음에 납부금액 얼마인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뭐 신한은행에서 냈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전표 입력 바로 들어갑니다. 날짜는 9월 10일 되겠고요. 자,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신한은행, 그 다음에 17만 5천원 되겠고요. 차변에 예수금, 그리고 거래처는 안 걸어도 됩니다. 자, 27만 5천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절대 잊을 수 없는 날 9월 27일입니다. 와이프 생일이에요. 자, 거래처를 입력하시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회계 처리할 것이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것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보험료. 근데 만약에 이걸 자산으로 처리하라. 우리가 전산회계에서 이거 한번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어요.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요게 다르다는 거. 자, 어쨌든 비용으로 처리하라 했으니까 이건 보험료 요걸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료 설명을 보니까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증권이라고 되어 있고, 보험료는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그러면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보통예금 뭐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됐고요. 자, 뭐 내용 보니까 나와 있죠. 보통예금, 신한은행 거래 내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쭉 다 되어 있고, 납입보험료가 이제 9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27일 와이프 생일이요. 자, 보험료, 그 다음에 금액은 90만 원 되겠고요. 대변의 보통예금, 그 다음에 신한은행, 자, 90만 원. 분계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죠? 전산회계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예.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자, 보통은 이제 이렇게 거래자료 입력이 6개의 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회차분에 6개씩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번엔 대출금 이자 계산서라는 실무 서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무에서 많이 보는 그런 또 증빙 중에 하나죠. 날짜 이렇게 찍혀 있어요. 날짜는 9월 30일자로 돼 있다는 얘기고, 뭐 쭉 다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액, 이걸 원금이라고 하죠. 이자. 그래서 대출금과 이자를 원리금이라 그러죠. 뭐 위에 보면 더 원금과 이자 나오는데,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위에 보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하나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금 상환, 빚 갚는 건 알겠고 500만 원. 그 다음에 9월 30일인 것도 알겠어요. 이자 비용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게 모두 나간 거는 다 알겠는데 선생님 이게 단기 차입금인지 장기 차입금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죠 바로 대출이. 최초 대출한 날짜가 지금 1월입니다. 그런데 9월 딱 8개월 쓰고 지금 갚은 거죠. 2, 3, 4, 5, 6, 7, 8, 9 그죠? 8개월 쓰고 갚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자, 그래서요. 자, 입력을 자, 먼저 하기 전에 분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분기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우선은 자,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겠죠? 자, 보통예금이 500만 원 원금하고 15만 원 이자까지 15만 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단기 차입금 분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500만 원 차변에 이자 비용 역시 이렇게 15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습니다. 역시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는 중소기업은행이 되겠고요.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어딜까요? 신한은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고 마무리 좀 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9월 30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부터 먼저 가고요. 보통예금. 자, 신한은행 515만원. 차변에, 자, 260번 단기차입금. 중소기업은행 500만원. 나머지가, 그렇죠? 이자 비용 15만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14회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3회 준비를 해주세요. 네, 13회 가나스포츠입니다. 자, 회사 코드 확인하시고요. 3113 가나스포츠 되겠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 들어갈게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돼 있네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돼 있고,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돼 있고, 자료 설명 보니까 체육대회에, 근데 그냥 거래처가 아니라, 그냥 체육대가 아니라 거래처 체육대. 우리 회사 체육대라면 복리후생비인데, 거래처 체육대회 때 돈을 썼다면 이것은 접대비가 되겠죠? 돈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되게 분계가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자, 바로 차변에 접대비 이렇게 분계할 수가 있겠고요. 금액 여기 밑에 있는 거 총합계 있죠? 이거 그냥 갖다 쓰면 되고요. 16만 5천원. 대변에 현금 16만 5천원. 됐습니다. 이게 다예요. 예. 자, 됐습니다. 자, 입력 들어갈게요. 자,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이죠. 자, 그 다음에 화면 구성은, 자, 간편 입력. 자, 금액은, 자, 날짜가 있었죠. 날짜는 8월 5일이에요. 자, 우리 날짜가 여기 있었죠. 날짜 여기, 거래 일시, 그죠? 총합계. 영수증에서 볼 거는 이제 거의 이거죠. 자, 요건데. 자, 그리고 이제 접대비. 이게 만약에 복리후생비였었다면 이게 메인 매출 전표로 가야 됩니다. 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게 만약에 거래처 체육대회니까 이것은 접대비에 해당되잖아요. 흔히 이제 이것을 불공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접대비라면 이것은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카드 불공이나, 근데 현금 영수증 불공은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고요.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한 것 중에서 불공만 메인 매출 전표로 가신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고, 또 하나의 또 경우의 수는, 이게 지금 거래처 체육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직원 체육대라고 한다면 이때는 역시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셔서 부가세 분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차차 입력을 또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대개 우리 거래자료 입력에는 대부분 일반 전표 입력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확인하시고요. 자, 날짜는 8월 5일이고 차변의 접대비 출금하시면 되겠죠? 출금 접대비 16만 5천원.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약속어음의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음이 좀 지저분하게 나와 있죠. 그죠? 어음에 관련된 사항도 제가 이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 자, 우선은 할인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거래자료 입력, 그 다음에 매각거래, 어음을 할인하는 문제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자금 관련 정보 F3번 누르면 되겠고요. 쭉 내용을 보니까 FS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2천만 원을 하나은행에서 할인을 했대요. 할인 기간은 하나은행이 되겠네요. 할인료 14만 5천 원. 이거 이제 매각거래로 처리했다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라고 돼 있고, 당좌예금의 마케팅 금액이 원래 2천만 원짜리 어음인데 그죠? 할인이 돼서 그죠? 14만 5천 원 할인돼서 1985만 5천 원이 들어왔다. 날짜는 8월 10일 날 이렇게 확인될 수 있겠고요. 이 어음이 지금 안 보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수적인 사항들을 좀 써드릴 테니까 자, 보세요. 일단 어음 번호는 사실 뭐 굳이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F2번 누르면 나오긴 하는데 이 어음 번호가 20자리예요. 그래서 0812 그다음에 4자리씩 끊어서 보시면 돼요. 0150 자, 그리고 7301 자, 그 다음에 2346 이거 좀 모자라네요, 칸이. 2345군요. 2345 참 보는 게 지랄 같아요, 그죠? 2345 마지막 4자리 수는 6787입니다. 6787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이제 어음을요 일일이 다 등록하는 게 아니고 할인하기 때문에 기존에 F2번 눌러서 조회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끝자리 6787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지급기일도 사실 딱히 이제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서 원래는 이 지급기일은 2015년 10월 30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일자가 있어요. 이쪽에 발행일자가 있는데 이 발행일자가 2015년 7월 30일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장소는 이제 이쪽에 자, 역삼 지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은행은 지급지는 이제 하나은행 되겠습니다. 하나은행이 되겠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자금인 거 다 아실 거 같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선 분계를 먼저 좀 해드리고 갈까요? 자, 분계. 자, 분계를 먼저 해드리고 가면 우선은 대변에 받으러움입니다. 받으러움을 할인하는 거기 때문에 받으러움. 그 다음에 금액은 아까 2천만 원 돼 있었죠. 2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차변에 할인료가 있었죠.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게 이제 14만 5천 원이었어요. 14만 5천 원. 자, 그리고 나머지가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좌 예금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1985만 5천 원 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러움 걸어줘야 되겠죠. 애플헬스예요. 애플헬스. 자, 그 다음에 당좌예금 거래처는 하나은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입력을 바로 들어가죠. 자, 날짜는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대변에 받으러움. 자, 그 다음에 애플헬스죠. 애플 해주시고, 자, 금액은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바로 F3번 눌러요. F3번 누르면 이 아래쪽에 어음의 상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할인이니까 그냥 바로 할인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F2번을 눌러서 어음 번호에서 어음을 골라줍니다. 엔터 쳐주시고 F2번 눌러주시고, 그럼 여기 애플헬스 하나밖에 없죠. 자, 탭 눌러서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할인 기간에 F2번 누르시고,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에서 할인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점도 지점은 없으니까 이제 이 어음의 지점이지 할인에 대한 지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점하고 이건 어음에 표시되어 있는 지점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문제에서 제시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됐고요. 그다음에 자, 됐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소양도의 경우에는 여기 지급거래처 부분까지 입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할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성하지 않고 일단 여기 할인 기간, 그다음에 어음 번호 뭐 이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됐고요. 그다음에 차변에 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니까 권처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권처 하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 나오네요. 14만 5천 원. 자, 그다음에 차변에 나머지는 당좌예금이죠. 98001 다 하나은행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85 됐습니다. 자, 당좌예금 하나은행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단기매매증권의 구입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의 구입과 관련된 문제인데 쭉 보시면 주식 매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을 이제 파나 봐요. 자, 자료 1은 단기 보유 목적에 구입한 주식의 보유 현황이래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장부 금액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600만 원이란 거 알 수가 있습니다. 600만 원이란 거 알 수가 있고요. 600만 원. 자, 그 다음 계속 보면 자료 2는 보유 주식 중 500주를 매각한 금액이 입금된 거다. 자, 일단 수량은 1000주인데 그 중에 반을 팔았다는 거죠. 단가 6,000원인데 278만 원. 이제 무슨 방정식 문제인데 날짜는 8월 17일 되겠고 요걸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당초에 구입했을 때의 단기 매매 증권은 자, 1000주가 되겠습니다. 개당 6,000원씩 주당 구입을 해서 지금 600만 원이 돼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이제 매각을 할 때는요, 매각을 처분을 할 때는 이 중에 500주고요. 500주니까 단가를 그대로 따라가면 6,000원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을 팔았으니까 300만 원을 이제 파는 게 되겠죠. 이제 요게 이제 보유 현황 이제 매각이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얼마에 팔았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금액이 이제 500주를 똑같이 매각을 했는데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금액이 278만 원에 매각했다고 돼 있죠. 뭐 근데 굳이 이제 이거 단가를 굳이 계산을 안 하셔도 상관없는 게 이미 금액은 다 나왔어요. 근데 주당 단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22만 원 되겠죠. 22만 원만큼 나는 손실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겠죠. 분기에 바로 들어가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0만 원만 매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차변에 보통 예금. 자,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278만 원 들어왔어요. 매각 대금이죠. 나머지 22만 원은 그쵸. 이게 단기 매매 증권에 따른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보통 예금에 대해서만 걸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전표입력 들어갈게요. 자, 전표입력 들어가시면 일단은 8월 17일 되겠고요. 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300만 원 되겠고요. 차변에 자, 보통 예금 되겠습니다. 보통 예금,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 되겠죠. 국민은행. 자, 그 다음에 금액은 278만 원. 나머지 차변에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니까 매매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럼 매매 증권 처분 손이 있습니다. 자, 요게 22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요번 회차는 좀 난이도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평가 문제를 보니까 거래처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 드디어 왔어요. FA 등급의 꽃이죠. 영수증 수취 명세서.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긴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자료 설명. 거리 홍보 행사 시 증정할, 홍보 행사 시 증정할. 딱 보는 순간 뭡니까? 광고 선점이죠. 대금은 현금을 지급하였다. 자, 차변의 광고 선점이 대변의 현금 뭐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겠는데, 요게 이제 12만 원 전체 합계 금액, 공급대가 총액이 여기 나와 있고요. 8월 21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간단하게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가면 뭐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적격 증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적격 증빙. 적격 증빙은요, 일단 일반 경비와 자, 이제 접대비로 일단 구분이 되고요. 자, 우리 적격 증빙의 종류는 크게 자, 첫 번째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의 약자예요. 두 번째 면세의 경우에는 계산서.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신용카드나 또는 네 번째 특이사항이 없으면 요 네 가지 증빙, 4대 증빙 중에 하나를 받아야 돼요. 현금, 영수증. 여기서 적격 증빙이 그럼 아닌 게 주요 포인트죠. 여기에 포함되는 적격 증빙이 아닌 것은 간이 영수증 또는 거래 명세서, 이것만 가지고선 적격 증빙이 될 수가 없어요. 간이 영수증이라고 하면 이제 그 흔히 이제 일반 영수증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영수증. 현금 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은 적격 증빙이 아닌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같은 경우에는 건당 건강이 아니죠. 건당. 자, 건당 3만 원 초과했을 때는 무조건 적격 증빙을 수치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초과 시에는 무조건 적격 증빙 수치를 해야 됩니다. 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건당 얘는 만원 초과 시, 예, 초과했을 때 이것은 이제 적격 증빙 수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물론 경조사비의 경우도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경조사비도 하나 더 있긴 한데 일단은 내용은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 영수증의 경우죠. 지금 이제 접대비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요. 만약에 거래 건당
3만원 초과시임에도 불구하고 적격 증빙을 미수치했다. 예, 미수치.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예.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거에 따른 가산세가 있어요. 가산세. 경비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가산세가 전체 공급 대가의 2%를 때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 또는 흔히 증빙 불비 가산세라고 합니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있는 가산세인데요. 가산세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죠. 10만원의 경비를 지출했는데요. 이 10만원의 경비를 지출했는데 이것을 적격 증빙을 수치를 못했다고 한다면 초과분인 7만원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 10만원 전체에 대해서 2% 가산세를 때리는 거죠. 2,000원.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증빙불비 가산세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해줘야 돼요. 이게 미수치에 따른 그 어떤 표현을 해주는 세법상 양식이 영수증 수치명세서입니다. 이걸 골라줄 때 쓰는 양식이. 실무에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뭐 세무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적격증빙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아주 깊이 있는 이론이 깔려 있는 문제긴 한데요. 사실 입력하는 건 오히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4점씩이나 줬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전표 입력을 합니다. 전표 입력. 자, 출금하시고요. 광고 선전비죠. 금액은 12만원.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미션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영수증 수치명세서라는 게 이쪽에 보면 있어요. 있죠? 자, 요거를 클릭을 하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영수증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적으시면 돼요. 2015년 8월 21일이고요. 상호는 명품 상사라고 치시면 되겠고, 성명은 그냥 김병운. 원래 이제 이게 실무 프로그램 자동으로 딸려와요. 뭐 그렇긴 한데 서울 띄우고 구로구 띄우고 경인로 띄우고 472 이렇게 다 해주시고, 사업전등번호도 있죠. 10536. 짝대기 넣으셔야 됩니다. 36 짝대기 14583.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은 12만원, 3만원 초과한 상태죠. 자, 여기 있는 거는요, 이게 적격증빙 수치를 못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못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문제 제시된 바가 없고, 대개 영수증 수치명에서 작성할 거면 이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FAT 2급 범위가 아니에요, 일단.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코드가 있어요. 코드는 833번, 광고 선전비겠죠. 그리고 적요는 품명을 쓰시면 돼요. 스포츠, 수건. 이렇게. 요거, 예, 제가 봤을 때는 출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요거 잘, 일단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요게 이렇게 작성이 되면요, 수치명세 2를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명세서 제출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원 초과 거래분이라 써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2%의 가산세를 때리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우리 아까 고르는 것 중에 하나 있었죠. 이 중에 하나 고르면은 가산세를 때리지 않고 그냥 인정해 주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두 가지 미션이 있다. 꼭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계약금 지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지급. 자, 계약금 지급을 보니까 뭐 자료 설명을 보니까 500만원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요. 계약금 20%, 여기 지금 100만원 돼 있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9월 7일 되겠고요.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네요. 그 다음에 차지신 금액이 100만원인데 이거 이제 100만원만큼 한국무역에 그쵸 줬다는 얘기겠죠. 자, 바로 분계를 들어갈게요. 자, 분계를 들어가면 자, 뭐 이렇게 분계할 수 있겠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하시면 되겠고, 금액은 1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선급금이 되겠죠. 계약금을 준 거기 때문에 선급금 100만원. 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뭐 한국무역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보통예금 거래처도 그렇죠. 국민은행 됐죠. 자,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는 일반 조표 입력 9월 7일 되겠고요. 차변에 선급금, 그 다음에 한국무역이 되겠죠. 한국무역. 그 다음에 금액은 1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국민은행 100만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죠. 자, 요거 하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 급여 지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급여 대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급여 대장이 나왔을 때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문제를 읽고 알려드릴게요. 평가 문제, 거래자를 입력하시라 되고 급여 및 수당은 그냥 급여로 한꺼번에 처리해라 라고 친절하게 되어 있고, 9월 20일 날짜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볼 때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자, 일단 기본급여 및 재수당 있죠?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그리고 요 금액이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분기하실 금액. 그러니까 요 가운데 사선을 놓고요. 이쪽이 차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이 대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급여 및 재수당하고 공제 및 차인지급액이죠. 요 가운데 사선이라고. 이 경계선이 차대변 나누는 구분선이에요. 그리고 자 보시면 여기 공제합계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칸 중에 하나, 둘, 두 번째 칸이에요. 자 그럼 이쪽에 하나, 둘, 두 번째 칸. 요 금액 있죠. 요게 예수금입니다.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칸이 이제 돈 나간 거죠. 여기서 이제 보통예금으로 표현되어 있고. 자 그럼 이제 차변의 급여, 예수금, 보통예금 다 됐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을 해보면 날짜는 9월 20일이죠. 9월 20일 되겠고요. 자 날짜는 9월 20일. 뭐 급여 및 재수당을 급여 계정을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801번 급여 하시면 되겠고 금액은 550. 그 다음에 대변에 예수금 먼저 빼고요. 53만 3,440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차인지급액, 보통예금, 그 다음에 국민은행 되겠죠. 나머지 금액은 4966560. 자, 금액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그 차대변을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 경계선이 있죠. 경계선이 이제 요거라는 건데, 요거의 경계선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쪽 편하고, 그 다음에 요쪽 편, 차변, 대변 나눈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보셔야 되고, 요거 보셔야 되고, 요거 보셔야 되고. 그럼 나오죠? 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